지금부터의 설명은 소송을 가서 승관이 되니까 작성을 하는 사람. 2015년 1호 07로 강제경매이고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인데 이게 아마 5분의 1, 5명 중에서 15분의 5가 지분이 좀 많은 사람의 지분이 토지 건물로 나옵니다. (2600에) 시작해서 1600까지 떨어진 거를 1800에 낙찰합니다. 20%씩 떨어지다 보니까 좀 덜 떨어진 거죠. 제가 지금의 추천 물건 고르라 그러면 이런 물건 제가 지금은 안 고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골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링 위에 올라갔는데 상대편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주먹을 휘두르기도 전에 휘두를 폼만 잡으니까 후회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후회할 마음이 없고 낙찰자하고 대적을 하겠다 그랬으면 마진도 안 생기고 오래 그 우리가 이익도 못 내겼을 수도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여기 보게끔 되면 누군지 몰라도 대항력 있는 전입자가 있죠. 강제경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입이 빠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는 사람.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자기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죠. 원칙적으로는 돈을 전세를 들었다 부르면 전세를 준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돈을 준 사람이 경매로 다 뺏기고 나갔을 때는 낙찰자한테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낙찰자가 줘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실질적으로 돈 받은 그 형제들이 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정부가 이렇게 있는데 전입일자가 2013년도 이렇게 있죠. 여기 있고 뭐 했죠? 여기 보면 대위를 시켜서 상속을 시켜놓고 경매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100 하나 둘셋넷 다섯 명이 100시죠. 유가가 있죠. 유가는 32년생이죠. 그리고 이게 50년생들이라고 했을 때는 보면은 이 유가는 모친인 거죠. 모친이 지분이 얼마죠? 15분의 5죠. 약 3분의 1이잖아요. 이 지분이 경매가 나온 거예요. 이것을 낙찰을 받고 지분이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지분으로 낙찰을 받을 때는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고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기 때문에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주인 노릇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지분을 다시 사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고 누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전이돼 있죠. 원칙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지분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지분으로 샀는데 주인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 지분 아무도 그 지분을 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파서 나누자고 해서 다시 경매로 파서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대항력 있는 전입자가 있고
다 팔아서 나눌 때까지는 다시 2년이 걸리고 대학력 전일수록 낙찰가가 떨어지다 보면은 우리로서는 배당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2년 후에 배당을 받는 사람으로서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 하다 보면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았을 때는 제가 이런 거를 추천을 안 하는데 그 당시에는 경험이 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기분으로 사다 보니까 샀기 때문에 그런 거 권리 분석을 하지 않고 이것도 사지 않겠는가 싶어갖고 추천해서 낙찰을 받은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잘된 것만 고르는 거지 잘못된 거는 제가 말 안 하는 것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맨 뒤에 가면 또 나누자고 했을 때는 협상을 안 했기 때문에 다 나누자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소장만 넣었을 때에 협상을 한 사례만 갖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떤 것이 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를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아무도 없어서 붙여놓고 왔어요. 제가 여기를 어쩌면 그 창원에 강연으로 가면서 여기 들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 들렸어요. 낮에는 대부분 없죠. 시간이 낮에밖에 갈 수가 없어서. 붙여놓고 그 창원에 도착해서 6시 정도 쭉 넘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낙찰 받은 사람이라고요. 저거 메모 붙여놓은 거 보고 전화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 거주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려고 제가 전화번호를 적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여기서 세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얘기하실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를 들으셨다 그러면 계약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계약하신 분 전화번호를 알까 그러니까 그 계약하신 분 그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계약하신 분 전화번호는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락은 안 될 거예요. 요양병원에 계시니까요. 이러사. 그러니까 이 어머니라는 분이 실질적으로 주인 노릇을 하면서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분이 세를 주고 나갔고 세 들은 사람은 이 사람이 요양원에 갔던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랐더니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르쳐 줬는데 정말로 전화를 해도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세도로 사는 사람은 이 엄마 전화번호만 알고 엄마가 요양병원에 계시다는 것만 알고 이분도 다른 건 모르겠죠. 세를 들어 사시는 거죠. 할 수 없이 협상이 안 되니까 저로서는 뭐라죠? 소장을 내는 거죠. 소장을 뭐라고 내죠? 다 팔아서 여기 집을 가봤더니 집이 상당히 좋고 특히나 제가 제일 좋게 봤던 것이 옛날 집에 주차시키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이렇게 공터가 있어가지고 일로 들어가니까 한 대여섯 될 수 있는 이 집이야. 집 대문이 여기 있는데 여기 뒤에 공터가 있더라고. 주차를 시킬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집도 깨끗해요. 깨끗하죠. 여기 공터가 있고. 상당히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협상이 안 돼서 나중에 팔아서 나누자고 하더라도 이겠구나 싶어갖고 추천한 건데 연락이 와서 세입자라고 그래서 전화번호 갔더니 전화를 해달라고 했더니 안 해줘서 할 수 없이 이제 소장을 낸 거죠. 소장 이렇게 냈죠. 뭐라고 냈죠? 청구 취지가 뭐죠? 다 팔아서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 다 팔아서 지분에 따라 분배. 소장을 냈어요. 소장을 내고 났더니 공인 중에서 우리 법무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거기에 지분권자 한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송달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몇 개월 더 걸릴 것 같으니까 교수님 조금만 시간이 더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저로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미국으로 하자는 갔다니까. 또 미국으로 송달해야 된다니까. 기다릴게요 하고 있는데 한 4, 5일 있다가 법무사가 나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지분권자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낙찰받은 사람 전화번호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 수는 없고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시면 전화를 하게끔 하겠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받아놨는데 지분권자 중에 한 명이라면서 전화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전화번호를 적어주길래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아까 상속자 중에 한 명인데 제일 형인 것 같아요. 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55년, 64년, 59년, 57년, 53년 있다 보니까 이 53년생이 제일 형이죠. 이분이 15분의 2 아닙니까? 이분이 저한테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영동에 있는 거 땅을 지분으로 낙찰받으신 분이죠. 지분으로 그렇게 낙찰받으신다는 거는 수익을 조금 보자 이런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형인데 제 동생이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을 받고 제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네가 벌린 일이니까 네가 마무리를 쳐라 했더니 제 동생이 마무리를 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사장님께 전화를 해서 마무리를 지라고 할 테니까 적당한 가격에 마무리를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저로서는 저렇게 협상을 원했는데 협상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협상을 할 사람하고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손장을 집어넣는데 손장을 집어넣더니 협상을 하자고 연락이 왔으니까 저로서는 제 목적이 다 된 겁니다. 바라던 거죠. 그리고 그걸 바라고 손장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매를 집어넣는 거예요. 한 보름을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보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연락이 안 오네요. 그랬더니 며칠만 더 기다리세요. 금방 연락이 올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알았습니다. 하고 기다리니까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영동군 영동읍에 지분으로 낙찰받은 거에 지분권자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는데 미국에서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무사가 미국으로 이민 한번 갔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이 동생 미국에다 전화해서 네가 이렇게 경매로 나오게 돼서 네가 해결하려다 보니까 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됐는데 적당한 가격에 내가 다시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사장님 어느 정도 가격이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잡고 제가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걸 가르쳐주는 사람. 가르쳐주는 벌어주는 사람 아니죠. 저로서는 협상을 하는 걸 저한테 맡겼을 때는 저는 합리적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쥐어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 감정 가격에다가 우리가 소송을 하는데 한 200만 원 들어가니까
감정 가격에다가 소송 비용 정도만 얹혀 주신다 그러면은 저희는 매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로 봐서는 크게 내가 많이 요구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더 가격 갖고 더 이상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라면은 언제든지 합의라고 제가 사겠습니다. 그 가격이라면 그러면 계약을 하십시다. 가격 갖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했죠. 그러시다면은 계약을 할 것도 없고 가격도 크게 많지 않으니까 사장님께서 법무사를 하나 지정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법무사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법무사가 필요하다는 서류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서류를 받고 나면은 그때 입금시켜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우, 그 방법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법무사 하나 지정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이틀 있다가 법무사 명함을 사진 하나 찍어서 문자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법무사한테다가 영등군에 있는 15분의 5 지분으로 낙찰을 받은 사람인데 지분을 팔려고 하니까 당사자가 서류가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얘기를 해주시고 문자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문자로 서류가 왔더라고요. 그 문자 온 거를 제가 낙찰받은 사람에게다가 같이 보내서 서류를 뭐를 준비해라 이렇게 했더니 서류로 준비됐다고 그러면서 내가 강의 가는 날 서류를 다 주고 이게 하려면 도장은 찍어야 되니까 인감도장도 같이 가지고 나와서 하려 해갖고 제가 창원에 있는 황명진 원장이 강의를 하러 가서 서류를 다 받고 도장도 받았습니다. 받고 올라왔다가 이제 다시 내려가는 날 전화를 했죠. 내가 몇 월 며칠날 가려고 하니까 법무사한테다가 가는데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법무사가 오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내가 가서 법무사에 가서 서류를 다 내놓고 도장 찍어줘야 되는데 어디냐 계약서 도장 찍어야 된다 보니까 민감 뭐 도장 찍어야 된지 않습니까? 찍고 뭘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제가 서류를 다 만들어 놓고 주진 않았죠. 다 찍고 계약서 만들고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찍고 그렇게 해놓고 내가 법무사한테 얘기했죠. 당신이 그 사람에게 서류를 다 받았습니다. 입금시켜 주십시오. 얘기해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했더니 그 법무사가 전화를 해서 서류 다 받았습니다. 이제 입금시켰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우리 수강자님 낙찰 받은다는데 계좌번호를 받은 것을 문자로 그 사람한테 보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수강 낙찰 받은 수강자한테 얘기했죠. 입금되면은 나한테 문자 보내라. 그래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한 20분 정도 기다리고 있었더니 문자가 왔어. 돈 입금됐습니다. 그런데 서류 입금됐다고 내고 서류 다 주고 나와서 그리고 받았던 사례. 사실 이거는 좀 그렇게 이렇게 원래는 한적이 좀 몇 개 있었는데 여기에 주인들이 다시 말하면 법을 준수해서 사는 사람이죠. 제일 형이 네가 벌린 일이니까 네가 마무리해라. 와서 마무리하겠다고 미국에서 들어와서 마무리하고 미국에서 들어온다 소리 듣고 내가 법무사에다가 미국에 송달을 보내는 거 하지 말고 기다려봐라. 그리고 합의 됐으니까 소송 취하해라. 얘기해놓고 그렇게 해서 빠지고 팔고 빠져나오고 하래.
주유소 물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소송경매 책인데 제가 이번에 이 소송경매 책을 조금 좀 개정했다 그랬죠. 한 70%는 갖고 30%는 드리는데 지금 현재 거는 거의 같아요. 같은데 제가 이번에 이거를 가지고 다 정리하면서 새로 책을 만들어서 아마 다음번 4개월 후에 이제 다시 강의하게끔 됐을 때는 옛날 책이 아니라 개정판 가지고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리를 해봤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것도 사실은 조금 상대편이 센 사람을 만났으면은 조금 우리가 어려웠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이번에 시골지 분석하고 정리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2015) 타경 3030이고 여기 우리 교재에 보면 여기 쭉 설명을 썼지 않습니까? 설명을 쓴 게 내가 보면 조금 틀린 거예요. 지금 다시 정리해 보니까 아쉽죠 보면 제목이 여기 뭐죠? 답이죠. 토지 지분 매각입니다. 감정 가격이 2,900에 시작해서 1,900까지 떨어져서 2,100만 원에 낙찰받은. 이것은 낙찰을 왜 받았냐면 저로서는 이겁니다. 찾아보십시오. 296-1번지에 땅이 정보가 나온 거죠. 그죠? 296-1번지입니다. 상속받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147분의 28이죠. 28이 있고 14, 7 이런 게 있죠. 다시 말하면 28은 원래 상속자고 그 나머지 쪼개서 다시 14, 14 이렇게 쪼갠 거는 상속의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조카들까지 같이 여러 명이 상속받은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옆에 있는 땅을 주유소가 이 땅을 넘어온 걸로 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봤더니 52-3, 52-3 위에 한 필지로 돼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떤 땅을 낙찰받았죠? 우리는 296-1번지죠. 그런데 건축물 관리장을 띄워보기 전에는 건축물은 52-3에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 띄워봤더니 52- 위에 한 필지로 돼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주유소는 두 필지 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52-3 왔는데 우리는 낙찰받은 게 296-1번지죠. 제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296-1번지로 신청을 해봤어요. 296-1번지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신청했더니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2-3 외에 나머지 한 필지는 296-1번지인 거예요. 무슨 얘기가 가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걸 추천할 때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거를 개정판을 만들어서 내가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시 권리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건축물 주유소가 건축물 관장이 있고 523-위에 한 필지로 돼 있죠.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죠. 근데 지목이 아까 땅이 뭘로 돼 있었죠? 다분돼 있었죠. 옆에 땅은 뭘로 돼 있었죠? 옆에 땅은 임야로 돼 있었죠. 여기 보세요. 52-3은 임야죠. 296-1은 답이죠. 그렇죠. 그러면 주유소 건물을 지었으면
주유소 용지로 돼 있어야 되는데 임야로 돼 있죠. 그다음에 여기 담으로 돼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주유소를 정식 건축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으면 그 받았을 때 그 주유소 용지를 쓴다고 도면에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건물을 다 지었지 않습니까? 지었으면 그 주유소 건축물 관리장을 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내가 이 건물을 지었으니까 변경해달라 그러면 주유소 진 것만큼 잘라서 거기를 주유소인지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력같이 권리분석을 해봤더니 허가를 안 받고 남의 땅을 침범한 게 아니라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지었는데 지목변경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옛날에는 이 밑에 땅에다가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침범한 걸로 받기 때문에 너 철거하고 나가라고 했으면은 네가 철거하지 않으려면 내 집을 살 수밖에 없잖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권리 분석을 해봤더니 그게 아니고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경우에 내가 손장을 넣었어 이게 답장이 안 되기 때문에 철거하고 나가라고 지적 소송을 냈지 않습니까? 냈을 때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 같았으면 그래 난 니네 땅 번지 침범 안 했어 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가서 지적과에 가서 지목변경 신청하면 그 번지에서 새로 나와. 그럼 거기는 뭐를 나와? 주유소 임시로 나와. 그러면 그 나머지 땅의 기분을 낙찰받은 것이 소유 정리가 안 된 것이지 불법으로 침범한 건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낙찰받을 때고 권리조사를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잘못했지만 그때는 잘한 줄 알고 침범한 줄 알고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한 40대 된 여자가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 우리가 땅을 낙찰 받았습니다. 했더니 그 땅 몇 번지에서 몇 번지를 낙찰 받더니 아, 그 고문의 땅이에요. 저희들하고 얘기하지 마. 부모하고 얘기하세요. 부모 전화번호 가르쳐줄 때 그때 부모 전화번호 가르쳐주더라. 전화했어요. 내가 당신 땅 지분들 낙찰 받아. 아까 지분들 10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분 땅 낙찰 받았다. 그랬더니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뭘 어떻게 하기를 어떻게 지분을 낙찰 받으면 받은 거지. 법대로 해. 왜 나한테 전화를 해? TV야. 할 수 없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시 교육을 또 갔어요. 그때 이번엔 남자가 있더라고. 어떻게 왔냐 해서 내가 때렸네. 아니 저한테 와서 보세요. 그 사람도 잘못해. 당신이 낙찰 받은 건 윗번지죠. 저기 뭐야 거기 왜 저기 뭐야 주유소 허가증에 보면 허가증 몇 번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앞에 번지 하나만 나와요. 보세요. 우리 주유소는 이번 기회에 당신 낙찰 받은 건 몇 번지잖아요. 왜 우리하고 상관을 하세요? 그 난 속으로 네가 26번, 26-1번지 침범한 것도 모르고 앉았나? 알았어.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소장 쓴 거야. 소장을 뭐라고 썼죠? 여기 된 땅인데 소장을 뭐라고 썼죠? 지분이다 보니까 여기를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 다 팔아서 나눌 때까지 주유소 철거해. 그리고 치료를 해. 이렇게 조작할 때 주유소에 있는 사람이 건축물 관리재량을 가지고 바로 지목변경시에 잘라버리고 우리는 우리 땅에 이렇게 낙찰받은 이 땅이고 우리 그 땅 침범하지 않았다. 번지수가 달려 이 분할이 안 됐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한든 달에 정식으로 이렇게 분할했다. 이런 거 우리 할 말은 없어요. 그리고 지분이 있는 것이 자기네들의 있는 그쪽은 우리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분을 받아서 그런 구분 소유에 받아요. 그건 내가 그 당시에 몰랐던 거죠. 설정됐어요. 철거하고 나가라. 철거하고 나가고 지분들 설정됐죠? 뭐라고 냈죠?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토지 인도까지 나라. 그 다음에 경매에 붙여서 다 팔아서 나누자. 다 팔아서 나누자. 우리 땅을 침범한 거를 철거하고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진을 달라. 소장을 냈죠. 그러니까 이 소장을 받으신 분들은 이 소장을 가지고 다른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물어봤죠. 그럼 나처럼 그 조언을 해주는 법무사가 나처럼 건축물 관장을 띄워보고 건축물 관리에서 이 지목병리를 신청했다는 걸 알아 몰라. 안 했다는 걸. 그러니까 소장만 든 걸 가지고 그 주유소 주인은 그걸 가지고 법무사한테 갔는데 아이고 이거 철거해야 되네요. 7월 7일 하면 쳐요. 권리부정이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디 법무사인데요. 뭐 지분으로 어느 땅 사셨는데 뭐 지분으로 그렇게 쓸 때는 수입을 조금 올리자 이런 목적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지분 살려고 하는데 그 지분 어느 정도면은 하실 수 있는가 해갖고 저희 법무사인데 법무사가 저희들이 한번 전화 드려보는 거. 그러니까 법무사하고 의논해보고 법무사가 이거를 주유소를 그대로 써야 된다 그러면 지분을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니까 법무사 당신이 전화를 해가지고 같이 한번 협상을 해봐달라 해가지고 이거지 그렇게. 저로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항상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로서는 상대편을 쥐어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뭐는 감정 가격에 소송병 한 거 정도를 더 얹혀 주신다고만 하면은 언제든지 매도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법무사가 그 천만이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엄청나게 더 많이 요구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많이 요구를 해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정가에다가 소송비용 정도만 얹혀주신다면은 언제든지 매도를 하겠습니다. 그게 정말이십니까? 정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조금만 기다렸다가 의논을 해보고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한 1시간 후에 다시 전화 왔어. 계약하시자고요. 그 가격이면 계약했어. 나는 그때까지 되게 주의던지 몰랐어. 주의던지 내가 주의던지 알았으면 더 그랬을 거야. 근데 주의던지 그 당시에 차를 몰고 운전해서 땅을 보고 다닐 때야.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 뭐 부여 어디 뭐 부여 그럼 부여가 여러 개였으니까. 그리고 부여 공주 쪽을 많이 한 거야 그 당시에. 왜? 사람이 하루종일 국민주의가 닥치겠으니까 나머지 3만 오세요 낙찰을 붙이니까. 그러니까 부여 공주를 많이 다녔던 거예요 그 당시에. 하고 낙찰 받아 누구라 해서 갖고 버려서 가서 저기 뭐 어디 본부가 어디로 드리니까 몇 월 며칠 날 일시불을 주다니까 서류 전화 뭐 가지고 가면 다녀서 받으라고 그러면서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주유소더라. 그때도 속으로 주유소인지 알았으면 좀 더 달라고 그래도 되는 건데 싶었는데 이번에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거는 제가 이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은 그 공주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저한테 제가
청양에 있는 청양에 대학이 하나 있어요. 청양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 앞에 원룸을 질 수 있는 이중 일반 주거 지역이 이 대는 아니고 코너에 한 10m 도로 코너에 땅이 정면으로 나왔는데 20%씩 떨어져도 두 번 떨어져서 64%까지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제가 공주에 있는 공인 중에서 언제든지 팔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 가서 내가 그 땅을 가지고 산다고 했어요. 이거가 정면으로 나왔는데 이 청양 대학교 앞에 이중 일반 주거지인데 64%까지 떨어져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얼마에 할 수 있느냐 하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공인중개사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그때 알았어. 아,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법은 그분한테 배워. 그분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교수님, 이렇게 돈도 안 되는 땅 가지고 시간 버리지 마세요. 아니, 자, 평양 대학교 앞에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원룸을 질 수 있는 땅이 경매로 나와서 얼마에 팔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돈도 안 되는 땅 갖고 시간 끌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땅이 돈이 되는 거야? 그 나쁜 땅이 좋은 땅이에요. 아니, 대학교 앞에 원룸을 질 수 있는 땅이 나쁜 땅이 사거리 코너에 있는 땅이 땅은 좋은 땅이. 그런데 땅은 좋은 땅인데 공인중개사가 뭐라 그래? 돈도 안 되는 땅 갖고 시간 보내지 마세요 그러잖아.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왜 돈이 안 돼 물어볼 수도 없잖아. 알았어요. 그냥 그리고 와서 한참 생각해봤어. 왜? 왜 저 공인중개사가 나한테다가 돈도 안 되는 땅 갖고 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왜?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땅이 가격이 노출이 돼 있는 가격이에요. 아파트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얼마에 팔 수 있다는 가격을 어떤 이미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높게 쓰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땅이 10만 원에 거래된다 그러면 10만 원을 24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24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40만 원을 36만 원에 쓰는 사람이나 37만 원에 사나 35만 원 쓰는 사람이 낙찰받는 거 아니야. 35만 원, 36만 원, 37만 원은 낙찰받을 거 아니야. 최대로 8만 원 보면 35만 원. 최대로 늦게 보면 37만 원 아니에요. 그걸 먹으려고 나보고 그걸 넘겨듣고 시간을 끌고 있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노출이 다 돼 있는 것은 돈이 안 됩니다. 그 다음서부터 아파트 추천 안 하는 겁니다. 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가격을 내가 결정하죠. 지금 내가 설명해준 거 전부 다 그쪽에서 얼마만 파시겠습니까? 그랬죠. 가격이 결정될 때 내가 결정해요. 그 사람들이 물어봤죠. 얼마에 팔겠느냐. 가격을 누가 결정해죠? 근데 대학교 앞에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가격을 내가 결정해요. 공인중개사가 결정. 어떤 땅이 돈이 되는 거죠? 가격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공인중개사가 얘기하면서 생각을 바꾸게끔 됐고, 아하, 경매로 낙찰받은 것은 이러한 것을 받아서 내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사람하고 협정할 수 있는 것이 돈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그때부터 들면서 그때부터 연구. 그리고 이쪽으로 내가 생각을 바꾸게끔 됐습니다. 그때 그 공인중개사가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잠깐 얘기를 하다 보면 물건 자체가
좋으냐 나쁘냐는 따지지 마세요. 내가 이 물건을 샀을 때 이것을 다시 사야만 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고 그 사람이 다시 사야 될 때 사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해 사는 사람이 결정.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제 손가락이 떨어졌더라. 죽었어. 그럼 우리 사장님한테 가서 손가락 사겠냐 그러면 거저준다 그래도 사안다. 근데 그 손가락을 떨어지면 누굴 찾아? 날 찾아오면 얼마에 팔려고 물어보고 그 사람한테 야, 900만 원이나 내는 딱 보이죠. 그 사람이 100만 원이면 야 깎아서 90만 원. 그 사람이 100만 원 벌으면 깎아서 900만 원 한다고 그 사람이 100만 원 벌으면 깎아서 90만 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부동산이 돈을 버는 거예요. 절대 잊어먹지만 부동산 자체가 좋아야지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파는 가격을 내가 결정하고 팔고 나오니까 거기에 의해서 돈을 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다가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 7시에 강인데 5시에 와서 저녁 식사를 대접할 때니까 절대 먹지 말고 기다려. 그 이쁜 여자가 내가 가서 점심 사준다고 저녁 사준다고 미친놈 할 편인데 거꾸로 날 사는데 이렇게 좋은 걸 내가 그만두라 그래 좋다 그래. 이쁜 여자하고 밥도 같이 먹고 돈도 내가 묻어 먹고 그리고 그 여자가 술이 취해서 그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나한테 목적이 뭐예요? 돈 내는 목적.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할 땐 내가 돈 내는 거 골라가지고 그냥 가. 먹고 나면 한잔 드실래요? 사 먹고를 가져서 근데 내가 5천만 원인데 돈 내는 거 하나 골라주시면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그러니까 나는 5천만 원인지 3천만 원인지 벌고 5천만 원짜리 이렇게 두개 갈 거예요. 근데 돈이 어느 정도인데 한 5천만 원 깎대. 그러면은 그 여자분이 교수님 감사해요. 이거 갖고 돈 벌으면요 이번에 식사가 아니라 그냥 회정식으로 정식으로 한번 해줘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제 회정식 접대 받으려고 그러면 낙찰 받았나 못 받았나 물어봐야 되죠. 물어봤어요. 알았어요. 교수님 안 들어갔대. 왜? 안 들어갔대. 왜? 제가 집에 가서 이 남편한테 얘기했거든요. 이 교수님이 하나 찍어준다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같이 가보자고 같이 현장에 갔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 미쳤니? 이걸 왜 들어가니? 너 어떻게 들어가요? 그 사람은 좋은 물건을 고른 거고 나는 좋은 물건이 아니라 물건을 고른 거. 부동산을 돈 버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안목 자체가 틀린 그분이 좋은 부동산 골랐다가 돈 버는 거 골랐다가 그러니까 첫째로 아무 문제가 없어도 할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이거 골라줬잖아. 제가 지금 여러분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머릿속에 명심하셔야 돼요. 부동산에 투자를 좀 좋은 부동산이라 어떤 부동산을 골라야 된다고요? 돈이 되는 그럼 돈이 되는 부동산인데 어떤 것이 돈이 된다 그랬죠? 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부동산. 좋고 나쁜 부동산 예. 살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살 사람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데 부동산이 나쁜 부동산은 돈이 더 많은데. 아니 또
있는 사람들이 좋은 부동산을 고르지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잘 안 고르는. 제가 고려부동산 때 예를 들잖아요.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경제적 문제 있으니 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경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때는 동네에 가서 이장이나 옆집한테 가서 물어. 노인네가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인네 아들이나 딸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그 집이 자체가 시골에 있는 그 집이 좋아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식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노인네가 그 집에서 살게끔 돼 있지. 그 집이 없으면 그 노인네는 내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좋아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원칙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넣고, 아, 내가 이거를 사가지고 너 나가라고 하든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 내 집을 살 수밖에 없겠느냐를 그거를 권리부터 그래서 그런 물건을 골라내는 것이 연매의 기본이죠. 이제는 일반 셀러리맨들의 가정은 다 불효자네요. 아니 이제 불효자라는 경우보다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제 아들도 군대 가기 전까지 우리 집에 있었거든요. 군대 갔다 딱 오더니 엄청분이 왜 이렇게 저 지금 나가서 그럴게요. 그러면 한 얼마 얻어야 되는데 한 1,000만 원 보태주세요. 알았어. 그럼 또 보면 지금 다 식자 생활하다고 같이 다 떨어져 살잖아요. 자, 오늘 이제 송달을 해서 법원에 가지 않고 협상하는 것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에는 송달을 하다 보니까 협상이 안 돼서 법원에 가서 법원에서 조정한 사례가 다음 주에요. 오늘 여기까지는 송달만 하니까 협상하자고 연락이 와가지고 협상한 사례입니다. 2015 타경 9869로 강제경매죠. 목포시 도쿄동이고 토지 건물 지분 매각 3천만 원에 시작해서 1,600까지 떠서 1,9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이거는 조금 뭐랄까 법의 논리를 모르시는 분이 잘못 시작한 경매예요. 제가 여기 집을 가봤더니 집의 정원이 이렇게 깨끗하게 잘 돼 있는 집 처음 봤고 집 다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죠.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깔끔한 집인데도 불구하고 건물과 땅이 뭐로 돼 있어? 지분으로 돼 있는. 여기 보면 지시들이죠. 54년, 61년, 48년, 44년, 51년이다 보니까 44년생이 어떻게 된다? 그도 여기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 지분으로 갖고 있지만 이 사람이 주인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원래 이 사람이 지분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지분이 나오게끔 되면 이 사람이 원래는 사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채권자가 누구죠? 여기 이거는 누구죠? 지지죠. 지순례죠. 그리고 여기 보면 지윤성이죠. 제가 보니까 여기 지종훈의 아들이 지윤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윤성이 엄마가 하지만 지 성내면은 자기 남편이 지 종문이다 보니까 지 성내는 61년생이고 43년이 된 부분 남편의 여자 동생이죠. 여자 동생하고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돈을 안 갚다 보니까 올케하고 신우 사이에 경매를 치게 되는 거예요.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거를. 그러면 여기서 이동원 씨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경매를 치고 있으면 누가 낙찰을 받으면 공정우선 매수를 신청할 수 있어서 이걸 땅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그냥 승질이 나니까 경매를 신청해버린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낙찰을 받으면은 제가 이게 그 창원에 있는 황경진 원장님한테 있을 때에 이게 추천한 건데 거기에 낙찰 받은 사람이 박영누구라고 40대 초반에 싱글 혼자 사는 여자의 바리스타가 낙찰을 받아요. 낙찰을 받으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항상 지분권자한테다가 전화번호를 주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없으면 써 붙여놓고 와. 이렇게 했는데 낙찰 받고 써 붙여놓고 왔는 말이에요. 전화번호. 제가 강의하러 갔더니 강의 끝나고 났는데 그 여자분이 나한테 핸드폰을 보여줬더니 그분이 이거 보세요 했더니 뭐라 했더니 거기다가 지분 낙찰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할 거냐고 연락 달라고 써붙였더니 그래 네가 낙찰 받아서 얼마나 잘 처먹고 잘 먹여서 그 낙찰 받았냐. 그래서 뭐 한 이만큼이 거의 욕설이야. 50%가 욕설이야. 그러면 40대 초반에 미스 여자애 보고 그렇게 욕설을 해놓으니까 내가 그거 보는 이건 안 되겠길래 이건 나서지 말아라. 내가 해결해주마 하고 욕설하는 거 보고 대화로 될 사람은 아니다 싶으니까 바로 법무사 시켜서 다 바로서 나누다 다 바로 나눌 때까지 지료 내놓으라고 소장을 집어넣은 거. 그 여자분이 소장을 집어넣은 걸 가지고 법무사에 가서 물어봤더니 법무사가 이렇게 조언을 했다. 당신 경매꾼에게 잘못 걸렸어. 이 지분을 낙찰받아서 뭐에다가 써먹겠어? 6분의 1 지분을. 이런 것이 이렇게 한 것은 다 바로 나누자고 한 거는 이 사람이 낙찰받은 가격에 다시 당신이 주인으로 한 사람이 사게끔 해야 되는데 산업에는 달라고. 이거는 당신은 경매꾼에게 어쩔 수 없다. 이 지분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달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다. 소장을 내놓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먼저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왔잖아요.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왔다고 하다 보니까 전화가 홍보를 저는 이제 가면 안 되니까 나한테 전화를 해서 내 전화번호를 그렇게 해서 나한테 전화 살린댔죠. 그 여자분이 저한테 처음에 전화를 걸어서 여기에 목포시 북교동에 살고 있는 누구입니다. 10분 동안을 저한테 전화 얘기한 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언제 뭐라고 그래서 자기가 전화를 해갖고 나한테다가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10분 동안 얘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미 내가 보니까 돈이 주게 다녔다가 이러면서 엄청난 돈을 달릴 거다. 그걸 줘야 되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싸게 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없다고 한 거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나보고 이러더라고.
내가 뭣도 모르고 내가 내 발등을 내가 찍었대요.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는 내가 내 발등을 내가 찍었다는 게 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가만히 봤더니 신이 이렇게 나 있다고. 이 아들 이름으로 경매를 치고 그러더라고. 강제로 치고. 봤더니 얘는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결국에 가서는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자기가 쫓겨나게 된 거야. 지금 자기가 머릿속에서 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내가 그걸 깨달은 거야. 이제. 어떻게 좀 싸게 넘겨주실 수 없습니까? 하길래 내가 아니, 싸게 넘겨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시집 올 때부터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여기서 살았어.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저도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내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이 지분을 달린데 생각된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지분 사시면 되겠네 그랬더니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근데요 저는 지금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야 뭐 큰 욕심이 없고 감정 가격에다가 소송 비용만 더 얹어 주신다면은 언제든지 매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 듣자마자 그 여자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 내 말을 안 들으면 뭐 가시가 돋는다 그랬는데 누구는 그분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목소리만 들어도 참 그러신 분들은 알고 있어. 그 정도라고 하신다면은 바로 계약을 하시겠다 그래갖고 계약을 할 거 없고 법무사 사무실을 정해갖고 서류를 뭘 해갖고 오라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서류를 해가지고 그 법무사 갈 테니까 그때 서류를 그 법무사 사무실 서류를 넘겨받으면서 계약서를 쓰면서 돈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법무사를 하나 정해갖고 연락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이틀 있다가 법무사를 정해서 연락이 줬더라고. 그래서 우리 수강생 보고 낙찰받은 사람 보고 법무사를 전화를 해서 서류 뭐뭐 갖고 오면 되겠냐서 뭐뭐 갖고 오라고 그러고 그럼 내가 며칠 날 가겠습니다. 서류가 되니까 그때 가겠습니다고 약속을 하라 그래서 약속이 며칠 날 약속이 됐다 그래 내가 전화를 해갖고 매달 며칠 날 다 서류가 준비가 되니까 그날 법무사에서 합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여자분이 그러면은 사장님도 그날 같이 오시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같이 가지는 못하고 그 낙찰받은 당사자가 갈 테니까 그분한테 서류를 받고 돈을 그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중간에서 잠깐 중개만 이렇게 협상을 해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언제든지 목포에 오시면 맛있는 식사를 대접 한번 할 테니까 목포에 꼭 오시면 전화를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그 여자분이 주인공으로 여자분이 우리가 합방으로 나누자고 했더니 너무너무 놀래.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돈을 낙찰 받은 가격에 2배, 3배를 달라고 하더라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저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런 걸 낙찰 받아서 실질적으로 2배, 3배 받는 사람 여러분들도 저보고 얘기를 하시고 저한테 협상을 해달라고 그러면은 협상을 하게끔 해주지만은 가격은 본인이 결정할 게 없는 얘기다. 그거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2배 받고 싶으면 2배 얘기하는 거고 저한테다가 전부 다 일임하겠다는 얘기는 저는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한다는 얘기고 저로서는 누가 봐도 합리적인 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을 얘기하니까 가격을 협상을 안 하죠. 두 배를 달라고 뭐 깎아달라든지 무슨 얘기가 나오고 너무 깎아주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럼 뭐 격수 얼마 쓸자 얼마 소장을 뭐 기본으로 취할 때니까 그걸로 얼마 이렇게 얘기가 나가는 거겠죠. 그렇지 않고 감정 가격에 소득금만 더 주신다면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면 누구든지 제 여태까지 봤을 때 누구든지 그러고 조정에 가서도 조정하는 판사님께서 얼마 해내로 아니 감정 가격이 나와지 감정 가격이 얼마 고 소득하는 사람 같으니까 소득금고 얼마나 주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하시는 그 판단이나 조정위원도 그 정도 달라고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는 누구든지 다 해요. 근데 그 감정 가격이 정답은 아니에요. 감정 가격 파는 가격은 하는 사람은 얼마에 파실 거래요? 1억에? 5천에? 본인이 정한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칙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은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벌고 가격을 내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돈이 되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가 결정할 수도 있고 사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데 제일 돈이 되는 것은 사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돈이 된다는 거고 권리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나한테는 필요 없지만은 상대편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을 내가 결정해야 되는 부동산이 꽤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동영상 들어보면 좀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를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 또 이제 한번 붙여놓으면 그 내년서부터는 이렇게 집중 오시지 않고 집에서 강의를 들어도 하게 들을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하는데 왜 그렇게 준비하는가? 제가 내년에는 유튜브를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갖고 여기에 자기가 모지라서 못 들어올 것 같으니까 동영상을 바램입니다. 바램. 24년대 바램입니다. 강의실이 부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